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들 비리로 구속되고 처벌받는 정치인들 너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서대문구에도 그런 정치인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처벌을 받고 감옥으로 가도 모질한 판에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이명박 4년이 우리 국민들에게 범죄로 보지 못하게 불법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11일 바로 엿새 후 우리 서대문 국민의힘으로 우리의 정치, 범죄 집단에 대해서 똑바로 실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부자들을 위한 미래가 아니라 99%의 우리 서대문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우리 손으로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권 단일후보 우상호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통합진보당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제가 모기를 약간 펴가지고, 네. 여기도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네요. 네. 인사드릴게요. 이번 4.11 총선에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민주통합당 소속 우상호 후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집권당 후보 기호 1번을 한 번 더 밀어주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나 잘 못했다, 또 혼좀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번에 현역의원을 교체해주는, 바꾸는 바로 그런 선거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네, 대답하시는 분이 적은 거 보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네. 통계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65%를 넘는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두 가지 예를 듣겠습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서민과 중산층을 잘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기억하시죠? 경제하면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지난 4년간 성적표를 봅시다. 어떻습니까? 서민과 중산층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해졌어요? 재벌과 대기업, 삼성, 현대, LG 등 재벌과 대기업은 재산이 2배, 3배로 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현금이 넘쳐나는데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는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애들 학자금에 서민과 중산층은 허리가 이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통장에 하루하루 잔고가 올라가는 재미로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빚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애가 하나 생기면 그 애 때문에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다고 전부 한탄하는 바로 이런 대한민국이 오늘의 현실이다. 서민과 중산층은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재벌과 대기업 1%의 부자들만 밤마다 웃으며 사는 부익부 빈익빈의 대한민국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낸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서민과 중산층의 프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서민과 중산층
중산층을 배신하고 1% 부자만 살찌웠어요. 정작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빼고 없고 돈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권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표로 당선된 이후에 권력자가 되자마자 자기의 옛날 친구들, 재벌과 대기업만 도와준 이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설득해서 이명박 정권을 혼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재벌과 대기업이 아니고 서민과 중산층, 바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먹고 있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같은 국민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자는 자기를 당선시켜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권력자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옛말에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백성은 대통령을 뽑아주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뒤엎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번 4.11 총선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오만하게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한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나누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한 표 한 표가 모이면 물방울이 모여서 거대한 강물을 만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 겁니다. 4년 전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한 표 한 표도 여러분의 표였고, 이번에 무섭게 심판해야 하는 그 한 표 한 표 또한 여러분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권력형 부정부패입니다. 이 권력형 부정부패, 이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으면서 권력을 주었습니다. 대통령 대단한 자리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으로 없는 돈을 받고 자기 재산을 늘리고 그렇게 자기 돈만 불렸다면 그것은 국민이 준 권력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4년간 너무 권력형 부정부패가 너무 많았습니다. 친인척 부정부패. 집권 초기에 말이죠.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의 네? 얼굴에 그림자 나잖아요. 네. 뭐 잘 안 나와서 상관없어요. 저분들이랑 좋아하기 때문에. 예. 네. 원래 얼굴이 이제 선거하면서 살이 빠져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요. 조금 좀 약간, 네? 그렇죠? 포스터를 잘 나왔는데, 아, 그죠? 국민이 넘겨준 권력, 그걸 부정부패에 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부정부패 없애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근데 4년 만에 완전히 원시대죠.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에 말이죠. 김윤옥 영부인의 사촌 언니가 30억을 받았어요. 공천 헌금으로. 30억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갖고 징역 3년 살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가 저축은행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1억을 받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원 여비서 계좌에서 7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발견됐어요. 그 돈이 발견되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돈을 여비서 계좌에 넣어두었대. 장롱 속에 왜 돈을 숨겨놔요? 떳떳한 돈을 왜 숨겨놔요? 그랬더니 그게 혼수 자금이에요. 뭐. 이상득 의원이 나이가 몇 살인데
혼수 작업을. 그러면 장롱 속에 한 20-30년을 숨겨놨다는 얘기인데 괜찮겠어요? 이상득 의원의 나이가 70대가 넘었으니 지금은 손자 손주가 있는데 아들 딸 결혼할 때 받은 혼수 자금이면 한 20-30년 숨겨놓은 거네 뭐. 네? 20-30년간 장롱에 넣어둔 돈을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여기서 계좌에 넣어놔요? 7급짜리 여기서 계좌에. 네? 거짓말을 크게 하면 됩니까? 네? 여기서가 마누라야? 여기서 계좌에 돈 넣어놓게? 제가 거짓말을 해도 앞뒤가 맞는 거짓말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었던 공신들이 있어요. 신재민 문화관광부 차관, 이 사람 아이디어네. 김두 홍보수석, 청와대 수석, 심지어 감사원의 감사위원 하던 은진수 씨, 이 사람 변호사 출신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5억까지 돈을 받아먹었어요.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그런 겁니다. 이 저축은행 비리가요, 참 나쁜 비리예요. 뭔지 압니까? 뭐 제조업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 받아먹는 거, 그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건 그 사장 돈이잖아, 돈 번 거. 근데 저축은행은요, 여러분 같은 분들 1%라도 더 비싼 금리로 이자를 받으려고 평생 모은 돈을 저축은행에 넣었어. 저축은행이요, 일반 은행보다 예금 금리가 비싸요. 1%, 2%씩. 그러니까 그거는 더 저축 이자를 더 받으려고 저축은행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저축은행이 망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의 그 돈은 누구 거예요? 그거는 예금한 국민들 돈입니다. 예금한 서민들의 돈을 정치인들이 로비 자금을 받아서 끌고 가고 은행은 망했어요. 그래서 그 은행에 돈을 넣은 예금자들은 그 돈을 날렸어요. 우리 동네도 있잖아. 그러면 그 정치인은 누구 돈을 끌고 간 거예요? 국민의 돈을 꿀꺽 삼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있다가 감옥 가고 또 정치한다고 나왔어요. 저는 이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다시 기호 1번 여당 후보를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신호가 됩니까? 이명박 대통령 계속해서 재벌과 대기업 도와줘도 좋다. 서민과 중산층은 그냥 이렇게 살겠다. 또 권력의 부정부패 잘했다. 계속 받아먹어라. 이렇게 허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인데 또 기호 1번 집권당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위대하며 국민은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당해도 또 바보처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은 위대하다. 국민은 위대하다. 국민은 현명하다. 이것을 보여주려면 이번에 야당 후보 기호 2번 정상훈을 선택하셔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은 당신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국민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기호 1번 정상훈, 제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선택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국민은 선거 때 권력자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국민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중궁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어찌 국민의 뜻을 하나하나 알겠습니까? 선거 때마다 여러분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서대문을 정말로 주민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고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적어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대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런 서대문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당선되면 초선 의원도 아니고 재선 의원이 되면 그런 능력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든 대변인 출신 우상호이고 문석진 구청장을 만든 우상호를 지금 한명석 민주통합당 대표협회에서 전략홍보본부장으로 비록 국회의원도 아닌 원내지만 대변인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소위 386 세대의 리더 아닙니까? 제가 한번 서대문구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이 상태로 안 됩니다. 보십시오. 저의 부가연동 이동지역 다 철거되어서 우리 주민들 다 이주했습니다. 이곳 부가연동 충정로동 뉴타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전임 서울시장이 무책임하게 뉴타운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민이 원하면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되어